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즉 학생들이 민법 준비하겠다, 공인중개사 준비하겠다 그러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민법은 용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바뀌어서 다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대로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쓰던 용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부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잠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5월 정도 가보면 공부를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상하게 한글인데,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들릴 때 애국어처럼 들린다, 그 말을 가끔 할 때가 있고요. 보통 가장 어려운 게 용어인데,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법률 용어 사전집이라는 그런 정도로까지도 책자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률 용어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60% 50%의 개념이 민법에서는 용어예요. 이 용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다면 상당히 공부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 용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 용어 자체가 또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용어를 이렇게 네이버 지식이라든지 다음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지고 용어를 보다 보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용어를 사례 형태로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민법에서 재밌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인데요. 요걸 먼저 한번 하나씩 정리해 가보기로 합시다. 그럼 가장 우리가 지금 내가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메가랜드에서 나온 그 민계공 요 민법 용어 사전집 있죠? 그 용어 사전집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요 파일을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자, 1페이지, 우리가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62페이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책의 편제는 가나다 순,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특별법에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요 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 가, 그 다음에 등기, 담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등기 등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 가등기, 요 가짜가 일종의 뭐냐면 거짓이라는 의미예요. 거짓,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필요한 경우가. 그래서 의뢰한 사람한테 돈 1억 정도를 빌려온다고 합시다. 돈 1억 정도를. 자, 1억 정도를 빌려와요. 이렇게 1억 정도를 빌려올 건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을을 채무자라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 아니, 채권자. 이게 채권자가 되는데, 요게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인데, 앞으로 뭡니까? 권리, 돈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갚을 사람이라 그래서 얘를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죠? 돈 1억을 빌려주는데 아무리 믿어도 그냥 빌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이 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 요 돈 1억이라는 걸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 해서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갑이 돈을 갚아버리면 큰 의미는 없어요. 갑이 돈을 갚으면. 근데 문제는 갑이 돈을 을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은행에서 대출이라는 걸 받아올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러면 만약에 의뢰한 사람이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 채무, 요 1억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요 을은 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요렇게 저당권이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해놔요. 저당권 하죠, 우리가.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요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요 을은 요 저당권을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 달라고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강제 집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요걸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이 나올 거예요. 일정 액수가. 그럼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누가요? 을이란 사람이 채권을 확보해서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내가 받을 돈 1억 있죠? 요 1억을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아가겠다라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설정을 하고 나중에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경락대금이 나오면 이걸 받아가는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민총, 그다음에 물권법, 계약법에서 물권법에 가면 이 저당권이라는 걸 좀 자세히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지금 선택한 방법은 저당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걸 선택을 했어요. 요 집에다가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놔요. 요걸.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담보 목적으로 요 가등기라는 거 있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짜 등기. 아직은 돈을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가짜 등기를 해놔요. 표시를 해놓는다 이거죠. 표시했다가 나중에 정말 누가요? 이 채무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소유권을 가져와 버린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본등기라고 해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가등기 그러는데, 자, 우리 요걸 한번 설명해 보자고.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담보 가등기는 아직은 얘가 돈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집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근데 등기부에다가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걸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한다 이거죠. 가짜 등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약혼식을 먼저 하잖아요. 요 약혼식을 했어요. 근데 약혼식 했다고 해서 모두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갑이 돈을 변제해 버린다면 굳이 이 본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갑이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갚을 우려가 있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일단 이렇게 약혼식처럼 가등기를 해놓고요. 만약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때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와 버리겠다라고 할 때 그때 써먹는 게 요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요 형태가 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특이한 형태긴 한데 만약에 갑이 돈 1억을 빌려가면서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전제해서 을 앞으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전 등기를 먼저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했을 때 정말 을이 소유자냐?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효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걸 양도담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도담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해서 이 청산 절차까지 끝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가등기가 아니라 먼저 요 을이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이 채권자인 을은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이냐?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양도 방법인데 지금 우리 용어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담보 가등기예요. 이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요 갑소유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해 주는 거죠. 표시했다가 정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본등기를 가져와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요 가등기예요. 그럼 가등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가등기라는 건 거짓이거든요. 요 거짓꼴로 하는 등기다. 그런 건데. 금전 채무예요. 돈을 빌려가는 거. 요걸 우리가 일명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을 담보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안 갚은다면 채무자가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거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 형태다 그러는데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하나 있고 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빌려준다는 말이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죠? 채무자죠. 나중에 이 갑이 돈을 갚아버리면 돼요. 갚아버리면 아무 이상 없는데 돈을 못 갚는단 말이죠. 그럼 요 을의 입장에서는 요 부동산에 내가 돈 대신에 뭘 갖고 온다? 부동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돈 대신에 요 부동산을 대신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신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물 변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대물 변제 약속을 해 놓는 거지. 약속을 이렇게요. 그럼 나중에 정말 요 갑이 돈 1억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건데 그걸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 써먹는 등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등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써먹는 등기가 가등기, 거짓꼴로 등기해 놨다가 정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요걸로 변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는요. 우리가 민법에 가면 특별법에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개념이 잡혀 있는데 다시 해보자고요. 채권, 요 금전 채무예요. 대출을 받습니다. 돈 대출을 받아 갖고 와요. 그럼 대출을 받아오는 담보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해놔요. 그리고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 변제하지 않았다.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취득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한 형태를 우리가 담보 형태, 요걸 다등기 담보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등기부에 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를 해놨다가 돈 빌려줬죠? 안 갚아? 그럼 내가 당신 부동산을 가져오겠어요? 대물 변제를 하겠어요? 라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보 가등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을 하나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